자, 10월 모의고사의 고등학교 3학년 41번, 42번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개념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그래도 이제 올려야 되지 않겠나. 10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문제는 잘 찾아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고 하면 나중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만들어 두는 차원에서 그죠? 그리고 이거를 블로그에는 올렸는데 다시 올리면서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리는 겁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관련돼서 전체 해석은 제 블로그를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치시면 다른데 이제 해석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 마지막 요 부분이 왜 답이 이건지, 왜 이게 exclude가 아니고 include인지에 관련돼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또 나오고 하니까 개념적으로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가지고 영차 해석이야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공부하실 때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특목 학교에서 선생님의 어떤 방향성이 좀 더 독특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기본이 뭔가 하면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서 나오는 포맷 있죠. 설 이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씩 해석을 영차 읽어주는 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서 이게 무슨 용법이고 이게 뭐 어떻고 이렇게 공부하셔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어떻게 변형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위주로 나오지. 이게 무슨 용법이고 이 익스프레션이 어떻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특정한 문장에 설명을 많이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로 나오죠? 서술형으로 영작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이 이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게 뭐 기말고사 대비 뭐 중간고사 대비 하나하나 설명을 다 원하시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그걸 팔로우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망치는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영어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 전체적인 함의를 갖다가 아느냐를 다른 문제로 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 안다 해서 모의고사나 수능 포맷으로 내면은 이게 다음에 어떤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문제를 내실 때 당연히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내실 때 수능에 도움되라고 모의고사에 도움되라고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는 내용이고 맞죠? 그래서 이제 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일반 우리 지금 치고 있는 모의고사보다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그 하나하나 따박따박 읽어보시면서 이거 무슨 용법이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문장 같은 경우는 설명을 많이 하시는 그런 거는 각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걸 강조하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영작 연습을 해보는 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가성비라고 우리 인간들은 삶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어떤가 하면은 가성비를 이제 가질 때가 보람을 느끼죠. 내가 이 문장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도 어떻게 해요? 가장 이렇게 핵심을 잡는 거예요.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문장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할 것이냐? 내용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전체 문장의 함의를 갖다가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거를 우선 삼아서 이렇게 빠르게 읽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왜? 대한민국의 이 공부는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양을 넘기는 것을 미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거는 수능 포맷을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전체의 함의는 저는 이거라고 보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얘기 그죠? 물론 이거보다 더 라지 보케브러리와 하이 레벨 센텐스로 어떤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제일 마지막이다. 근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칸씩 올라가는 방향은 모의고사나 수능 때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만약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빠르게 읽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다른 포맷으로,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나 아니면 저기 순서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장을 일단 여러분들이 쭉 플론틀리하게, 그러니까 아주 유창하게 쭉 읽어 내려가는 걸 우선 목표로 삼으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게 수능 풀мет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쵸? 이 변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지금 방금 우리 작문 독해 이런 것들이 순서 문제라든지 문장 넣기라든지 주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들은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서술형을 대비하는 거고요. 그죠? 내가 지금 제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요 얘기는 원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거고, 그러면 만약 이게 빈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빈칸의 핵심은 이 문장을 대변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비의미적 관계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비의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때문에 A를 B의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면 A는 B의 사인이야. 이 말 너무 어렵죠? 한국어로 보셔도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A와 B 사이에 있는 혹은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비의미론적 연관성 덕분에 A를 B의 기호로 받아들인다면 이 자체를 여러분이 외우셔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아버지 받아들인다면 A는 B의 기호입니다라고 이 문장을 외워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뿜습니다. 식사하시다가 그죠? 이 뭐야, 이 뭔 말이냐라고 하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저기 빨간 신호등 있죠? 우리는 빨간색에 정지를 합니다. 빨간색은 정지라는 의미성의 관계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빨간색을 정지 신호로, 즉 정지라는 것이 빨간색과의 non-semantic relation, 즉 비의미론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고 여기서 이 빨간색을 정지의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빨간색은 뭐가 돼요? 정지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는 이렇게 되지 않죠. 이 이야기가 예를 들어 한번 봐요. 그 노틀담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노틀담 대성당이 옛날에 한 화재가 났었고 여기에 이제 화재를 나타나는 여기에서 보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이다. 노틀담 성당에서 불이 났고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불탄 이 모습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죠. 제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저 욕먹습니다. 그죠? 이게 비의미론적인 관계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안 되죠. 이미지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불란이 형태에 대해서 사람 형상이 나온 걸 가지고 의미론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갖다가 부여하고 그걸 주장하면 이건 안 되죠. 이건 신학적인 신념이지 의미론적인 근거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없죠. 지금 이해하시는가? 나도 이렇게 상당히 좀 수능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나 픽션이나 단어 같은 경우는 이런 세메틱 컨텐트를, 즉, 의미론적인 내용을 담죠. 담아가지고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왜 그 위험 신호를 가지고 이건 그냥 뼈일 뿐이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왜 이미지 자체가 왜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뼈와 이제 해골일 뿐이지 이건 위험한 건 상관없는데 라고 아니죠. 우리는 그 그림 자체에서 뭐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냥 뭔가 의미론적인 어떤 그 근거가 이제 보이지 않나요? 그게 떠오르잖아요, 표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보시면 왜 1번이 답인지 그리고 왜 2번이 틀렸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공부하는 방향성도 말씀을 좀 드리고 저 와중에 요 제일 마지막에 관련된 이런 개념이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끝!